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회계순환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회계순환 과정은 일반적으로 회계 처리 절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회계순환 과정을 잘 이해해 두시면요. 우리 실제 실무에서도 프로그램을 볼 때, 그 회계순환 과정대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시각으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회계순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순환 과정 첫 번째로서 거래의 식별, 즉 회계상 거래가 발생해야 된다 그랬죠. 회계상 거래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경제적 사건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어느 하나의 요소든지 증가하든지 감소하면 거래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를 보고 원인과 결과로 나누는, 즉 분개를 한다 그랬죠. 이때 모든 거래에는 원인과 결과가 밝혀지면서 이 두 가지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분개를 하고 나면 그 분개된 내용을 보고 원장, 즉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래식별, 분개, 원장, 전기까지는요, 회계 기간 중에 이루어질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산 때는 원장 전개한 내용이 맞나 틀렸나 확인하는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기업의 회계 기간 중에 변동사항을 찾아서, 즉 변동사항을 찾는 것을 결산 정리사항을 찾는다고 하죠. 결산 정리사항을 찾아서 그것을 보고 수정 분개 원장 전개하고요. 원장 전개한 이후에는 그 전개된 내용이 맞나 틀렸나 확인하는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고 난 뒤에는 재무회계의 대표적인 보고서인 재무제표가 작성되는데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난 뒤에는 장부를 마감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마감하는 장부가 수익과 비용 계정에 해당되는 장부를 마감하고요. 다음으로 재무상태 계정에 해당되는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요, 기업이 존재하는 한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만 모아둔 표를 이월시산표라고 한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매년 이러한 회계 처리 과정이 반복되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회계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거래식별, 분개, 원장 전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원장 전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배웠던 내용을 계정을 배웠어요. 계정에는 크게 재무상태표 계정과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이 있는데요. 재무상태표 계정에는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이 있고요. 포괄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 계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정 과목과 계정기 법칙을 볼 때요, 앞에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자산 계정은 차변이 증가 요소이며 부채와 자본은 대변이 자기 자리, 즉 증가 요소가 된다 그랬어요. 수익은 대변이고 비용은 차변이 증가 요소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상품 50만 원을 현금으로 팔았을 때, 자, 상품 50만 원을 현금으로 팔았다. 그러면 매출했기 때문에 거래가 식별되죠. 그것을 보고 우리가 분개를 했어요. 차변에 현금 50만 원, 대변에 매출 50만 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개를 하고 났으면 분개한 내용을 원장에 옮겨 적는다 그랬죠. 이때 현금이 차변에 있기 때문에 현금 계정 차변에 날짜 3월 1일 적고요. 이름은 상대편 이름 매출해서 30만 원 적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매출 계정이 대변에 있기 때문에 매출 계정 대변에 날짜 3월 1일 적고요. 상대편 이름 현금 해서 50만 원 이렇게 적어주는 것을 우리가 연습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또 예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원장에 전기하시오 했어요. 3월 1일 현금 60만 원을 출자하여 개업하다 했어요. 그러면 현금 60만 원을 출자해서 개업했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현금 60만 원이 들어왔죠. 거래가 되면 분개를 해야 돼요. 날짜는 3월 1일이에요. 그러면 3월 1일 뭐가 들어왔다? 회사 입장에서 현금 6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런데 회사가 처음 설립하면서 개업하면서 들어온 돈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자본금이라고 한다. 자본금 60만 원. 자, 이렇게 거래가 식별되면 거래 식별된 내용을 보고 이렇게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면 회사에 돈 60만 원 들어왔다. 그 결과 자본금이 증가했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차변에 현금 60만 원, 대변에 자본금 60만 원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나누는 것을 분개라고 한다 그랬어요. 분개를 했으면 분개한 내용을 보고 원장에 옮겨 적어야 된다. 원장에 전개한다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총계정 원장이라는 의미로서 각 계정이 모여 있는 표를 총계정 원장 또는 원장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현금 계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 계정이 있어요. 이렇게 현금이 있으면 현금 그리고 자본금이 있으면 자본금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찾아간다 생각하세요. 현금은 어디에 있죠? 차변에 있죠. 그러면 현금 계정 차변에 가는 거예요. 자기 집 찾아가서 날짜 며칠 3월 1일 적고 이름은 상대편 이름 적어줘요. 뭐라고 적는다? 자본금 적고 금액은 60만 원. 이름만 상대편 이름을 적어줘요. 자, 자본금은 어디에 있어요? 대변에 있죠. 그러면 자본금 계정 대변에 가서요. 날짜 3월 1일 적고 이름은 자기 짝 이름 적어줘. 자, 자본금의 짝은 뭐다? 현금이죠. 자, 대변에 있으면 대변에 그대로 적어요. 이름만 상대편 이름 적어줘요. 뭐라고요? 현금 얼마? 60만 원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자, 분개가 차변에 있으면 계정의 차변에 가고 분개가 대변에 있으면 계정의 대변에 가서 이름만 상대편 이름을 적어줘요. 이렇게 상대편 이름을 적어주고 나면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 자산 계정은 차변은 증가요. 대변에 있으면 자산이 대변에 있으면 감소라 그랬죠. 자, 현금 보니까 차변에 60만 원 있네요. 이 말은 뭐다? 현금 60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어떻게 들어왔다? 자본금의 형태로 들어왔다 하는 거죠. 반대로 자본금은 자본 항목이에요. 자본은요, 대변은 자본의 증가고요. 차변은 자본의 감소예요. 그러면 자본금 60만 원이 대변에 증가했다. 어떻게? 현금의 이름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제 문제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예제 문제를 볼까요? 3월 15일 상품 15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했어요. 자, 상품 15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상품이 들어왔죠. 그죠? 그러면 분개를 일단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를 보고 뭐 해야 된다? 분개를 해야 돼요. 그럼 3월 15일 날 차변에 뭐가 들어왔다? 상품 얼마? 15만 원. 자, 뭐로 구입했어요?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어요. 대변에 외상 매입금 15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분개를 했으면요. 분개한 내용을 보고 장부에 옮겨 적는 것을 원장전기라 그랬어요. 원장전기. 원장전기 방법은 계정을 각각 먼저 그려요. 자, 상품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도 하나 그렸어요.
차변에 상품 대신에 매입이란 이름을 써도 돼요. 분할기장법으로요. 자, 그러면 상품이 차변에 있기 때문에 상품 계정 차변에 날짜를 적죠. 자, 분계가 차변에 있으면 계정의 차변에 가요. 이름은 상대편 이름 뭐라고 적는다? 외상 메이커. 금액은 15만 원 이렇게 되죠. 외상 매입금이 분계가 어디 있어요? 대변에 있죠. 그럼 외상 매입금 계정 대변에 갔어요. 날짜 3월 15일 적고요. 이름은 상대편 이름 적어요. 뭐라고 적는다? 상품 15만 원 이렇게 적어요. 자, 분계가 차변에 있으면 계정의 차변에 가고요. 이름은 상대편 이름을 적어주고 분계가 대변에 있으면 계정의 대변에 가서 날짜 적고 이름은 상대편 이름 상품 15만 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발생되면 거래 보고 분계하고요. 분계한 것 보고 원장에 옮겨 적는 것까지가 원장 정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거래식별 분계 원장 정기까지는요. 회계 기간 중에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결산 때에는 원장 정기한 내용이 맞나 틀렸나 확인하는 것을 결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산은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은 성과가 무엇이고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산 절차는 회계 기록의 종점이자 가장 중요한 회계 기록의 절차 중의 하나가 결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에는요, 결산 절차는 크게 보면요, 결산 예비 절차와 결산 본 절차가 있는데요. 결산 예비 절차는 시산표 작성 또는 정산표 작성, 결산 정리 사항을 보고 수정 분계 원장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 비용 계정도 마감하고 자산 부채 자본 계정도 마감하며 재무제표 작성하는 것까지가 결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에서 회계순환 과정을 공부했는데요. 자, 일단은 거래 발생 분계하고 그다음 원장 정기하고 그다음 할 일이요. 원장 정기한 내용이 맞나 틀렸나 확인하는 것이 시산표 작성이에요. 근데 시산표는 총계정 원장에 정기된 내용이 올바로 전기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보조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산표는 총계정 원장에 기록되어 있는 각 계정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를 시산표의 차변과 대변에 모아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서로 일치하는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만약 시산표상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총계정 원장의 회계 기록에 오류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산표 등식은요. 자기 자리가 차변에 있는 요소는 차변에 다 모으고요. 자기 자리가 대변에 있는 것은 대변에 다 모으면요. 시산표 등식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자산과 비용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잔액이 차변에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산 플러스 비용은 정상 잔액이 대변에 있는 거 뭐 있어요? 부채 플러스 자본 플러스 수익이 되겠죠. 이것을 시산표 등식이라고 하는데 시산표는요. 크게 보면 작성 시점에 따라서 언제 작성하느냐에 따라 시점에 따라서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 이월 시산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계순환 과정을 쭉 보면요. 시산표가 3번 있어요. 자, 거래식별 분계 원장 정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수정하지 않았을 때 작성하는 시산표 수정 전 시산표라고 하죠. 그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을 찾아서 수정 분계 원장 정기하고 난 이후에 작성하는 시산표를 수정 후 시산표라 그러고요. 그 다음 재무제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수익 비용 계정을 마감하고 자산 부채 자본을 마감한 이후에 작성하는 시산표를 2월 시산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산표는 언제 작성하는지 작성 시점에 따라서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 2월 시산표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산표에 각 계정의 합계액을 표시하느냐 혹은 잔액을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작성 형식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죠. 작성 형태에 따라서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가 나누어지는데요. 합계시산표는 원장에 있는 각 계정의 차변 합계액과 대변 합계액만을 표시하는 시산표를 합계시산표라고 하고요. 잔액시산표는 원장에 있는 각 계정의 차변 합계액과 대변 합계액을 상계시켜서 잔액만을 표시한 시산표를 잔액시산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계시산표와 잔액시산표를 결합하여 하나의 표로 작성한 시산표를 합계잔액시산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총계정 원장에 전기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자료를 가지고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시오 했어요. 자, 총계정 원장의 의미는 계정들이 총 모여 있는 장부라는 형태죠. 그죠? 지금 거기 예제 문제에서 보시면 총계정 원장에 현금, 상품,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자본금, 매출, 매출원가, 통신비 이렇게 있죠. 현금은 자산계정이에요. 잘 보세요. 자산계정은 현금이 차변에 있는 것은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다는 말이고요. 현금이 대변에 있다는 것은 현금이 나갔다는 의미예요. 상품 보겠습니다. 상품 자산이에요. 자, 상품 차변에 4월 5일, 4월 13일 해가지고 금액이 있죠. 이때 4월 5일 날 상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4월 13일 날 상품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상품이 없어졌다는 말이죠. 4월 10일 날 4만 원 없어졌고 4월 25일 날 5만 원 없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으로 외상매출금이 있어요.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에요. 자산. 차변에는 외상매출금이 더 증가했다는 말이죠. 차변은 자산의 증가니까 대변에는 외상매출금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외상매출금은 자산 계정인데 자산은 차변은 증가, 대변은 감소라 그랬잖아요. 그죠? 외상매입금. 자, 교환해 보시면 외상매입금 있죠? 외상매입금은 부채예요. 즉 물건을 구입하고 돈을 못 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상거래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돈을 줬어야 되는데 못 준 것을 외상매입금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자본금이 있어요. 자본금은 자본 항목이고요. 매출은 수익 항목이에요. 대변에는 수익이 발생했다는 거고요. 차변에는 수익이 감소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매출원가가 있어요. 매출원가는 비용이에요.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잖아요. 그죠? 통신비 비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각 총계정 원장의 항목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일단은 지금 총계정 원장에 전기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수정하기 전에 작성하는 시산표로서 형식은 합계시산표를 보겠습니다. 합계시산표는 원장 각 계정의 차변 합계액과 대변 합계액을 모아 작성한 표로 합계시산표의 합계액은 그 회계 기간에 있어서 총 거래액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합계시산표 일단은 시산표를 작성할 때는요. 순서가 어떤 순서로 오냐면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순서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 있는 많은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은 자산 항목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보시면 자산이 지금 현금이 보여요. 현금 차변 합계를 다 더해 보면요. 차변에 4월 1일 10만 원, 4월 10일 7만 원, 4월
6일 5만 원 했어요. 다 합쳐보면은 차변의 합계가 22만 원이고요. 대변의 합계는 4월 13일 날 8만 원, 4월 20일 날 5천 원, 4월 28일 날 4만 원에서 대변 합계 12만 5천 원이죠. 이 말은 현금이 차변에 23만 원 있다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현금 23만 원 들어왔는데 그중에 대변에 12만 5천 원 돈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나갔다 이 말이에요. 합계 있는 그대로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을 또 찾아보니까 외상 매출금이 있네요. 차변에 8만 원, 대변에 5만 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이 있어요. 상품 차변에 14만 원, 대변에 9만 원 그대로 적고요. 그래서 자산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를 찾는 거예요. 부채 외상 매입금 보니까 차변에 4만 원, 대변에 6만 원 있고요. 그럼 자본금 볼까요? 대변에 10만 원 있네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다 적고요. 다음으로 수익을 보는 거예요. 수익 보면은 매출이 있어요. 매출 대변에 얼마 있다? 15만 원 있고요. 매출원가 보겠습니다. 매출원가 차변에 9만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통신비 차변에 얼마? 5천 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다 합쳤더니 차변 합계 57만 5천 원, 대변 합계 57만 5천 원에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같으면 원장 전개한 내용이 맞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합계만을 나타낸 시산표를 합계 시산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각 계정의 잔액만을 나타낸 표를 잔액 시산표라고 하는데 두 번째 잔액 시산표는 원장 각 계정의 잔액만을 모아 작성한 표로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각 계정의 잔액만을 나타낸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작성할 때는요. 순서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럼 자산 보겠습니다. 현금 보면은요. 차변에 22만 원 있고요. 대변에 12만 5천 원이 있죠. 차변에 22만 원은 돈이 22만 원 들어왔는데 회계 기간 중에 12만 5천 원 나갔어요. 그래서 잔액이 차변에 9만 5천 원 남아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으로 외상 매출금이 있어요. 차변에 8만 원 있고요. 대변에 5만 원 있어요. 그래서 8만 원에서 5만 원 빼니까 얼마? 3만 원의 잔액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상품이 있어요. 차변에 14만 원 있고요. 대변에 9만 원 있죠. 그 14만 원에 9만 원 빼니까 그 차이가 얼마? 5만 원의 잔액이 있다 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외상 매입금 보시면요. 차변에 4만 원, 대변에 6만 원 했더니 대변에 2만 원의 잔액이 남죠. 차변과 대변을 빼면은요. 그 다음에 자본금 대변에 10만 원 있고요. 매출 대변에 15만 원 있어요. 그리고 매출원가 잔액 차변에 9만 원, 통신비 차변에 5천 원에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똑같다. 그러면 원장 전개한 내용이 맞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다음으로 세 번째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는데요. 이것은 합계 시산표와 잔액 시산표를 하나의 표에 모은 것을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합니다. 자, 차변 합계와 잔액이 있고요. 대변 합계와 잔액이 있죠. 자, 앞에서 현금 계정 차변에 22만 원 있었고요. 대변에 12만 5천 원 있어서 결과적으로 차변이 9만 5천 원 잔액이 있는 꼴이다 하는 거죠. 외상 매출금 차변에 8만 원, 대변에 5만 원에서 차변 잔액 3만 원 있고요. 상품 차변에 14만 원, 대변에 9만 원에서 차변 잔액 5만 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외상 매입금 차변에 4만 원, 대변에 6만 원에서 결과적으로 대변 잔액이 2만 원 있다는 거죠. 자본금 대변에 10만 원 그대로 가고요. 매출 대변에 15만 원 그대로 가고 매출원가 차변에 9만 원, 통신비 차변에 5천 원에서 이때 합계 금액과 잔액 금액이 차변과 대변이 일치함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합계와 잔액을 한 표로 나타낸 것을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 전개한 내용이 맞나 틀렸나 확인하는 것을 시산표라고 했는데요. 시산표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될 때 총계정 원장에 전개한 내용이 맞다 되는 거죠. 만약에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맞지 않을 경우 여러분들은 시산표에 오류를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 순서는 맨 마지막에 작성한 것부터 역으로 가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내가 시산표 잘못한 것은 없는지 찾는 거예요. 이상 없더라? 그러면 뭐로 간다? 원장 전기 잘못한 것은 없는지. 그런 거 못 찾겠더라? 그럼 붕괴 잘못한 것은 없는지.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역으로 하나하나 가면서 시산표의 오류를 찾아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똑같게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산의 첫 번째 내용으로서 우리가 시산표 작성을 했고요. 다음으로 결산 정리 붕괴 및 원장 전기가 있는데요. 결산 정리 붕괴와 원장 전기는요. 우리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똑같아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거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살아있음에 따라서 회계 기초와 회계 기말의 값이 똑같지는 않다 이 말이 있죠. 그래서 회계 기초에 없었던 것이 기말에 있기도 하고요. 기말에 없었던 것이 기초에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산 정리 사항을 찾아서 그것을 보고 수정 붕괴 원장 전개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결산 수정 붕괴 대상을 보면 크게 보면 이연 항목과 발생 항목이 있어요. 이연 항목은 올해 발생한 내용이 다음 연도에도 연관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생 항목은 그 회계 기간에 거래 사실은 발생했는데 현금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장부에서 누락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회계 처리를 발생주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연 항목에는 크게 보면은 선급 비용과 선수 수익이 있고요. 다음으로 발생 항목은 미지급 비용과 미수 수익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는데요. 자, 이연 항목의 첫 번째 선급 비용은요. 비용을 지급했는데 비용을 미리 지급했는데 그 비용이 아직 뭐예요? 올해 다 마무리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내가 1년치 자동차 보험료를 미리 줬어요. 그런데 올 연말에 1년치 자동차 보험이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연도까지 계속 이연되어서 효력을 발생하는 거 있죠? 그래서 선급 비용에는 선급 임차료와 선급 보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수 수익에는 선수 임대료와 선수 용역 수익이 있고요. 그다음 발생 항목에는 미지급 비용과 미수 수익이 있어요. 자, 미지급 비용에는 미지급 급료, 미지급 광고비 등이 있어요. 이것은 비용이 발생했는데 돈을 못 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미수 수익은 수익이 발생했는데 돈을 아직 받지 않았다 한 말이죠. 그러면 이 거래 사실이 발생하면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현금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거래를 붕괴를 안 하고 원장 전개 안 하면 장부에서 그만큼 가치가 감소되거나 증가되겠죠. 그래서 결산 수정 붕괴 대상인 이연 항목과 발생 항목을 보고 수정 붕괴 원장 전기를 해줘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이 내용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교환을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제가 이 내용은요, 어떤 사례 기업의 해설을 하나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같이 가면서 설명할 거니까요. 지금 결산 때는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이제 수정한 내용이 맞나 틀렸나 확인하는 시산표를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정 붕괴를 원장 전기에 전기한 후에 수정 후 시산표가 작성되고요.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회계 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재무제표 작성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이때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할 때 우리가 정산표도 작성할 수 있어요.
정산표는 영어로 워크시트라고 하는데요. 수정 전 시산표, 결산 정리 사항의 수정 분계,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를 하나의 표에 모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포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간편하게 미리 작성해 볼 수 있는 양식을 정상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환을 보시면 정산표의 샘플 양식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학생들 강의할 때 정산표 참 많이 가르쳤는데요. 요즘은 전산으로 수정 분계해서 입력하면 바로 출력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장부를 볼 일은 있어도 작성할 일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런 게 한번 구경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배우셨죠? 재무제표에서 일정 시점에 그 기업의 모든 재산 상태를 한꺼번에 표시한 정태보고서인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일정 기간에 있어서 수익과 비용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난 포괄손익계산서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작성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장부를 마감하는 거예요. 장부를 마감할 때는 일단은 포괄손익계산서 개정부터 먼저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개정을 마감하는데요. 포괄손익계산서 개정을 마감할 때는요. 인위적으로 집합손익계정을 설정하여 차변에는 비용이 오고요. 대변에는 수익이 오게끔 해서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감하는 형태로서 수익 계정을 집합손익 계정 대변에 대체시키기 위해서는요. 차변에 각 수익 계정 과목이 오고 대변에 집합손익이 온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비용 계정 과목을 집합손익 계정 차변에 오게 하기 위해서 차변에 집합손익, 대변에 비용과 계정 과목이 온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는데요.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 계정은 회계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다음 연도로 2월 되기 때문에 2월 될 때는요. 그 남는 잔액을 차기월, 정기월 형태로 마감시켜주고 2월 된 내용을 하나의 표로 나타낸 것을 2월 시산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배웠던 회계순환 과정을요. 제가 어떤 개인 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회계 처리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한번 우리가 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우셨죠? 다음 시간에 한번 총정리 형태로서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